오늘은 전정신경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그동안 어지럼증에 대해서 이석증 그리고 뇌경색증에 발생하는 현기증에 대해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우리 몸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며 이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말초성 어지럼증에 하여 기의 전정신경에서부터 중추성 어지럼증에 하여 뇌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며칠 전에 어지럼증으로 내원하여 저희 병원에서 전정신경염으로 진단된 환자분이 계셔서 오늘은 전정신경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정신경염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전정신경, 즉 우리 몸의 평형을 담당하는 신경에서 발생하는 염증입니다. 즉 이전에 말씀드린 이석증이나 뇌경색증과는 달리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전정신경을 침범하는 질환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신경을 침범하는 바이러스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가장 잘 침범합니다. 우리는 동물들과 달리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양측 귀에 위치한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신경이 아주 중요하며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정신경이 양측에 있어 각각에서 신체의 자세와 평형 등의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걷거나 뛰거나 의 행동 혹은 갑자기 고개를 돌릴 때도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의 전정신경에 바이러스가 침범하여 기능이 망가진다면 반대편에서 오는 평형 기능이 과도하게 많아지게 되어 심한 어지럼증과 불균형을 느끼게 됩니다. 가령 양측 귀의 전정신경에서 각각 좌측, 우측, 백식에 동일한 평행과 균형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직립보행을 잘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측의 전정신경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우측은 전혀 정보가 없고 좌측에서만 백이라는 신호가 전정신경에서 뇌로 들어갈 것입니다. 즉 우리가 코끼리 코를 해서 머리를 숙이고 좌측으로 계속 돌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당연히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겠죠. 이러한 질병이 바로 전정신경염입니다. 어느 날 잘 자고 눈을 떴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발생하고 주위가 핑핑 돌고 속이 울렁거리고 토한다면 상당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내원하신 분도 갑자기 어지럼증이 나타났고 아주 심한 어지럼증은 하루 정도 지속되다가 이후 서서히 호전되었습니다. 당시 진료할 때 제가 보았던 환자분의 안구 움직임을 보면 영상과 같이 좌측의 전정신경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눈동자가 우측으로 계속 움직이지는 않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전정신경염은 이렇게 환자분의 눈동자의 움직임을 보면서 진찰하게 되고 이 외에도 여러 테스트를 통해 뇌경색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지럼증과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 전정신경염으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아주 심한 어지럼증과 보행 시 비틀거리는 증상으로 인해서 뇌경색증을 가장 걱정하며 이를 의심하실 것입니다. 전정신경염은 발생과 동시에 심한 어지럼증이 생기고 첫날 하루 동안 악화되고 이후 며칠간의 시간을 두면서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물론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재활치료 등을 시행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수주 혹은 수개월 내에 회복이 가능합니다. 전정신경은 우리 몸의 신경 중에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신경 중의 하나입니다. 반대로 전정신경 옆에 있지만 청력을 담당하는 청신경은 손상되고 나면 회복이 아주 느리거나 아니면 아예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명이 생기면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정신경의 회복이 잘 되는 이유는 신경 자체도 잘 호전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뇌가 손상된 평형 기능의 회복을 잘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전정신경염이 생기면 이러한 회복 과정에서 처음에는 정적인 상태에서 어지럼증이 사라지게 되고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동적인 상태, 즉 움직이거나 고개를 돌릴 때도 어지럼증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간혹 전정신경이 발생하고 난 뒤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손상된 전정신경이 회복되면서 비정상적으로 회복되었거나 혹은 전정신경의 가민성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신경이 손상되고 나서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 전정신경염이 시간이 지나 지속적 체위지각 어지럼증이라는 병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전정신경염은 회복되었거나 보상되었지만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평행 기능 조절의 정상화 실패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전정신경염이 잘 회복되지 않을까요? 아주 강력하고 독한 바이러스에 의해 정정신경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신경은 손상되고 난 뒤 모두 다 회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 경험상 전정신경염이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경 자체의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제 환자 중에서도 기에 발생한 대상포진과 함께 정정신경염까지 발생한 분이 계신데 1년이 지났는데도 눈동자를 관찰해보면 아직까지도 이론이나 안진, 즉 평행기능의 이상으로 인해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중 하나는 어지럼증이 있다고 너무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심한 전정신경염으로 보행도 힘든 경우라면 이와 관련된 전정재활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심한 어지럼증이 아니라 보행이 가능하다면 어지럽다고 너무 집에서 쉬시는 것보다는 어지러워도 외출을 하면서 움직이고 무언가를 계속 쳐다보고 운동이나 운전을 하는 등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망가진 전정신경은 더욱더 자극을 받고 빨리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전정신경염의 치료는 약물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정재활 훈련이나 일상생활 등을 통해 손상된 신경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 있어도 가능한 걷고 움직이면서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정신경염으로 인해 안 그래도 많이 어지러운데 병원에 오실 때마다 운동하세요, 움직이세요 등의 이야기를 환자분께 드리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그만 노력이 쌓여 몇 달 혹은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운동과 재활을 하신 분과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약물 복용만 하신 분의 호전된 정도는 하늘과 땅 차이 정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치료 후 회복이 다 되고 나서 환자분께 이제 병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너무 고생을 하셔서 혹시라도 재발이 되는지를 꼭 물어보십니다. 연구 데이터와 제 경험을 보더라도 재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회복되고 나시면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회복된 뒤에는 경한 어지럼증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상생활에 빨리 적응을 하시면서 지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어지럼증 클리닉을 찾는 질환 중 6번째로 빈도가 많은 전정신경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전정신경염이 발생 시 처음 겪어보는 심한 어지럼증과 비틀거리는 증상으로 당연히 당황되고 뇌졸중과 같은 질병이 걱정되실 겁니다. 하지만 전정신경염은 정확하게 진단만 되고 나면 치료가 그다지 어려운 질병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 겪어보는 심한 어지럼증, 비틀거리는 증상 등이 발생된다면 바로 가까운 신경과를 찾아서 진료를 받으시고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정정신경염의 치료 과정에서 어지러워도 꼭 걷고 움직여야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